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제 지형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요, 그야말로 거대한 두 힘이 쾅 하고 충돌하는 고위험 줄다리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폭발적인 혁신이 확 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묵직한 지정학적 위기가 꽉 버티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자료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그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데일리 시장 해부 보고서를 보면 지금 상황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문장이 나옵니다. 성장은 AI가 만들고 위험은 에너지가 만들며 가격은 금리가 결정한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딱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에너지, 그리고 금리가 주도권을 쥐려고 정말 치열하게 삼파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굴러가느냐, 거기에 전부 달려있는 셈이죠. 오늘 해부해볼 핵심 주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을 이끄는 세 가지 힘을 시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미 연준의 금리 딜레마, HBM4 경쟁과 코스피, 그리고 오늘 5월 11일의 주요 지표까지 아주 빠르고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세 가지 힘, 거시경제 환경부터 가볍게 훑어볼게요. 지금 시장을 보면 과거 구공경제 위험 요소들이랑 신경제의 엄청난 기술 발전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을 보시면 중동 분쟁에 인플레이션은 끈적하게 안 떨어지지, 거기다 유가 급등까지 아주 전형적인 하방 압력들이 꽉 버티고 있죠? 그런데 반대쪽은 어떠냐? AI 관련해서 막대한 설비 투자가 밀려들고 HBM4 같은 차세대 반도체 혁신이 터져나오고 또 미국 경제는 2.5% 수준으로 엄청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게 바로 2020년 5월 현재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섹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중동 위기와 에너지 시장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95달러 42센트. 와, 이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의 배럴당 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숫자가 주는 충격파예요. 미국이랑 이란 충돌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전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불과 몇 달 만에 에너지 시장의 기준점이 말도 안 되게 위로 확 튀어올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유가가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직격탄이 있습니다. 이 해협이 딱 막히면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나 다름없게 됐어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하루 1,400만 배럴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중단이라고 경고를 날렸거든요. 당장 물류기업들은 연료 할증률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1분기에만 에너지 섹터 주가가 무려 34%나 폭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거대한 에너지 쇼크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쫙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섹션, 미 연준의 금리 딜레마입니다. 물가냐 경제 성장이냐 연준의 머리가 참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바로 이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실제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고 털어놨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금리 수합 시장에서 이미 내년 4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50% 이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덮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갑자기 금리 인상론까지 튀어나오는 걸까요? 3월 지표를 보면 연준이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연준의 목표치는 2.0%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 게다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 물가마저 3.2%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10.9%나 급등한 게 정말 뼈아팠죠.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니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지금의 3.50%에서 3.75% 수준으로 꽉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좀 확 바꿔서 네 번째 섹션 HBM4 경쟁과 코스피입니다.
폭발적인 아시아 AI 반도체 붐을 살펴볼게요.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바야흐로 지능의 시대라는 건데요. 이제 AI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 손목에 찬 웨어러블 기기까지 일상 곳곳으로 스며드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작고 빠르고 전력은 덜 먹는 차세대 HBM4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거죠. 반도체 사이클, 이거 절대 짧은 유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쌍두마차, 이들의 치열한 HBM4 경쟁 구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시장을 확고하게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역량을 쫙 끌어모아서 로직다이 기술과 최선단 NCD램 공정으로 무장하고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아예 HBM4 맞춤형 솔루션을 들이밀면서 말이죠. 이런 엄청난 기술적 해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완전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된 거 보세요. 삼성전자는 27만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16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7,300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간 가장 강력한 엔진이 바로 이 두 기업의 불꽃 튀는 혁신에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오늘 5월 11일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주요 경제 지표들입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이 기업들 리스트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유가와 금리의 줄다리기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당장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한국전력, 유가 상승 때문에 연료 할증료 리스크를 떠안은 대한항공이 있죠. 반대로 S-오일은 유가가 뛸수록 돈을 버는 구조고 삼성화재는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면 엄청난 이자 수익 혜택을 보잖아요. 거대한 매크로 흐름이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희비를 어떻게 엇갈리게 하는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죠. 바로 세계의 공장,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발표입니다. 중국은 아시아 경제의 심장이잖아요.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중국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물건 만드는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즉 미국이나 유럽을 넘어서 결국 우리 마트, 장바구니 물가까지 인플레이션이 옮겨 붙을지 말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차세대 AI와 HBM 반도체가 이끄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동 위기와 고금리가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쇼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2026년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지배할 궁극적인 승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과연 기술의 눈부신 진보가 이 묵직한 지정학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의 향방을 계속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